각각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나무와 작은 호랑이가 있는 풍경을 먼저 발견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용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에 신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 풍경을 봤다면 아마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밝은 감정과 모험을 놓치고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거나 전에는 전혀 입어본 적 없었던 옷을 사세요. 여기서 어린 소녀를 먼저 봤다면 최근에 감당하기 약간 벅찬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취미와 사생활 면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합니다. 가끔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풍경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을 경우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만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실행해요. 너무 오랫동안 꿈으로만 그려왔던 일 한 가지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확실히 기타라면 여러분은 잘 웃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파티의 중심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도 정말 많아요. 나무들이 물에 비친 풍경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강한 유대감을 쌓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서 커다란 노란 눈의 물고기를 보는 사람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어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 과실을 공유해야 안심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거대한 배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군중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내면에 바나나가 살고 있어서 규칙은 어기기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종종 이깁니다. 다음, 이게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나요? 여기서 양떼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걱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큰 늑대와 작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 장소, 상황을 놓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북극곰이 보인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평탄한 길에 머물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손이 분명히 보인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지 못해요.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가능한 모든 결과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같은 것까지요. 좀 더 즉흥적으로 행동해보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숨은 뜻이 보이나요?
이게 호수와 백조처럼 보인다면 대체로 기분이 좋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친절하고 관대하며 어떤 행동도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밴드가 산에서 연주하는 것이 보인다면 현실보다는 꿈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용감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없을 때 속상해합니다.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처음 보인 게 꽃병이라면 주목받는 걸 싫어합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에 서지 않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비슷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옆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면 관심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큰 소리로 농담을 하거나 장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것을 발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에 올라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 데 재능이 있어요. 예산을 짜고 계획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해 두어 달 동안 저축을 하다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노인의 옆모습을 먼저 봤다면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요.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성취합니다. 그걸 꿈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죠. 만약 말, 강, 땅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공은 단지 운의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워 보이네요. 여기 뭐가 보이죠? 눈 덮인 산이 보인다면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집이 최고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돈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얼굴을 보았을 경우 제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과 감정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별 아래서 잠을 잘 것입니다. 이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배낭 하나뿐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확실히 얼룩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즐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나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선물 받기를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착시는 색상, 빛 또는 특정 패턴의 조합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두뇌를 시험 삼아 착시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검은 점들 뒤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1%에 속하나요?
미니언이에요. 찾았다면 축하드립니다. 여기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보이나요? 닌자 거북이에요. 솔직히 이걸 보려면 닌자가 돼야 할 거예요. 이건 어때요? 세상에, 호머 심슨이네요. 검은 줄무늬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엑스레이 비전은 잘 작동하나요?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드래곤 중 하나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귀엽네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각이민지에서 4가지 물체를 찾으세요. 7초 안에 4개의 물체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혹시 빨대를 찾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못을 찾으셨나요? 브루스 웨인의 미래 버전인가요? 가장 찾기 어려웠던 건 무엇인가요? 달걀 아니면 단추? 이제 게임 수준을 높여볼게요. 중급 난이도이며 7초 안에 4개의 아이템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감자튀김 찾으신 분? 전 못 찾았어요. 다음은 4명의 여성과 아기입니다. 어휴, 이거 어렵네요. 머리빗 찾으신 분?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나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다음번에도 행운을 빌어요. 봉투는 욕실 파이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흑백이 좋아요. 아직도 하얀 달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었다면 엄마가 빨리 치우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작은 새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쉽게도 책을 찾을 수 없네요.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은 뭘까요? 칫솔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세부사항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에 대한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제 게임을 바꿔요. 뇌가 점점 더 잘 작동하려면 자극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이모지 시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4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중 한 명은 눈물이 없는 게 보이나요? 정말 슬픈 이모티콘은 어디 있나요? 광대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죠. 이건 어때요? 눈썹이 없는 거죠?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버거군요. 얼굴에 다른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눈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착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삼각형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왜 불가능할까요? 7초 안에 알아내야 합니다. 벤로드 삼각형은 현실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법의 삼각형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삼각형의 윗부분에서 삼각형의 표면을 미끄러지는 공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왼쪽은 보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른쪽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착시 현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일종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삼각형이 아니죠? 다음 착시는 팩맨 추격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중앙의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체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 현상을 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지된 물체를 나란히 놓고 차례로 빠르게 조명을 비추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앙을 다시 보세요. 녹색 원반이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환영을 잔상이라고 하며 원래 항목이 사라지면서 뇌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일까요? 녹색은 라일락의 보색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의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면 간격의 색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멋지죠? 이 앵무새의 눈을 15초 동안 응시할 수 있나요? 그냥 계속 쳐다보세요. 눈을 감을 수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잔상의 또 다른 예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셋, 둘, 하나. 눈을 감으세요. 빨간 앵무새가 보이나요? 이 앵무새가 흑백인데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뇌가 무언가의 색을 추측하려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나요?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비대칭 패턴이 특정 색 구성표와 함께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이 착시 현상은 노란색과 흰색과 같은 밝은 색상과 파란색과 검은색의 어두운 색조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망막이 이 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착각을 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미지의 한 부분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이 천천히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가운데 사각형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처럼요. 크기가 변하지 않고 회전만 하고 있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모션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의 요소 중 하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모션 바인딩 착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네 개의 막대는 서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같은 움직이는 사각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에 몇 개의 바가 있나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 11개의 막대를 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에서 7개의 막대를 셉니다.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달하면 상황이 흐릿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개의 막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대를 세어보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혼란만 가중됩니다. 7번째와 8번째 막대 아래로 추적하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기에 놓인 것입니다.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 것인지 기울어진 것인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삐뚤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100년 전에 처음 설명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 벽면 착시라는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의 한 카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요. 먼저 이미지를 약간 흐리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오, 조금 더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은 흑백 벽돌이 이 착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파란색 선 안의 곡선 요소는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사각형이 보입니다. 어떤 색조가 보이나요? 진한 색이요? 그러다가 밝아지나요? 그리고 다시 어두워지나요? 틀렸어요. 사각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착시의 창시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키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각형의 색에 대한 추측이 뇌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은 이미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색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단순해 보이죠? 이제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착시가 사라지고 원래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와! 이 착각은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히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계단을 잘라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은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즉, 3D 자체는 이미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캡처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물체에 대해 비현실적인 원근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우 이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흰색 수직선이 십자형으로 교차된 검은색 정사각형을 보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격자의 교차점에 위치한 흰색 점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점에 집중하면 흰색으로 보이지만 주의가 흐트러지는 순간 그 점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만 격차 착시 현상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회색 선의 교차점에 흰색 점을 배치하면 이 착시 효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검은색 배경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래 보면 격자의 교차점에서 검은색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명암 착시입니다. 점들이 한순간 흰색으로 인식되었다가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만드는 걸까요? 이 착시는 인간 지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물을 항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으면 다른 수용체도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합니다. 이는 주변 수용체의 발화를 방지합니다. 헤르만 격차 착시에서는 흰색 선이 선 자체보다 교차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이 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눈은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제 눈은 통과한 것 같은데 뇌가 좀 피곤하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